그래서 저는 예상하기로 이제 컴퓨터과 친구들이 아니라 컴퓨터과가 아닌 친구들이 컴퓨터 관련 내용 같이 듣기 위한 그런 느낌의 융합전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출석부 열어보니까 컴퓨터과인 친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뭐 그건 여러분 선택이니까 아무튼 잘 오셨고, 우리 지금 LMS 열려 있잖아요. 그래갖고 일단은 우리 학교 시스템 상으로는 15주 수업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일단 마지막 주차에 보강을 한다고 치고 16주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아마 우리 중간에 추석이라든가, 추석 월화수잖아요 이번에, 라고 그런 거 쉬는 거 감안해서 실제 주차 기준으로 여기다가 수업 자료를 올리든가 할게요. 일단은 그렇게 지금 마음 먹고 있고, 그 다음에 출석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오늘은 미풍양수,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제가 여기 프로젝트에다가 그 숫자 4자리 띄우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해갖고 출석을 매겨 놓도록 할게요. 일단 그렇고, 그래서 지금 오늘 수업 자료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 일단 우리 월요일 화요일 수업인데 오늘은 간단한 소개만 하고, 우리 지금 개강 후유증을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은 좀 빨리 퇴근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내일 수업 시간에 이제 우리 한 학기 동안 쓸 안드로이드 앱 만들기 위한 프로그래밍 환경 구성하는 걸로 일단 가져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러분 앞에 보시면 제가 액션캠을 하나 들고 와서 지금 대충 제 노트북 열고 얘기하고 있는 자리랑 요 프로젝터 끝부분 정도 자리까지, 스크린 끝부분 정도까지 해서 화각을 잡고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수업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지금 프로젝터로 보고 있는 모니터 화면을 캡처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별도의 보이스 레코더를 써서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있다 보니까 제 몸에다가 마이크를 달아갖고 음성을 따로 녹음을 해서 그걸 이제 세 가지를 합성을 해가지고 매주 주말쯤 해서 유튜브에다가 박제를 해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차피 중간중간에 바쁘잖아요. 막 운영체제 그런 거 들을 친구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한 주 한 주 수업은 꼬박꼬박 진행하고, 여러분이 이제 중간고사 시험 기간에라든가 아니면 후반부 프로젝트 하는 기간에 이전 수업 때 이런 거 나왔던 것 같은데 할 때 얼마든지 복습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들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은 안드로이드 앱 개발 환경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뭐 본인이 아프다, 나 지금 7시 반 수업을 들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정신력이 아니다 하는 친구들은 뭐 그 설치 과정 전체를 영상으로 남겨놓을 테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일단 본인이 사용하려는 컴퓨터에 그 환경을 구성을 해놓고 등교를 하는 걸 목표로 마음을 먹고, 뭐 본인이 힘들다고 하면 다음 수업이 오지 않고 영상으로 대체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간에 1주차 수업 자료는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서 들고 와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지금 대부분 친구들은 컴퓨터과 친구들이고, 대충 보니까 뭐 22학번 있었던 것 같고 23학번, 21학번도 있었던 것 같고 등등인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컴퓨터 공부랑 이제 융합전공이면 다른 수업들 뭐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금 이거 과 이름이 뭡니까? 근데 그런 컴퓨터 공부 말고도 다른 공부들 한꺼번에 해서 학부생활 4년 보내려고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 반면에 이제 나는 사실 뭐 그 유통 물류 쪽, 뭐 경영 경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상경 계열 소속 학생인데 여기 와서 이제 ICT랑 관련된, 컴퓨터랑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공부하기 시작한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몇몇 친구들은 이제 제가 이거 관심은 있는데 딴 거 수강 신청 실패해서 이거 왔습니다, 구경 좀 해봐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메일 보낸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컴퓨터 동네, 프로그래밍 동네는 어떻게 살고 있나 간단하게 구경 온 친구들도 지금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환영 인사를 드리면서 스타트를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간단하게 끝내려고 하고 있어요. 제 소개랑 수업 소개랑 간단한 시작 전 조사를 해놓고 1시간껏 하는 걸로 목표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지금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 소개요. 일단 이름은 이주호고, 제가 5살 때부터 프로그래밍을 시작을 해서 어쩌다 보니까 컴퓨터 관련한 대학교 과에 가서, 어쩌다 보니까 그쪽 대학원에 가서, 어쩌다 보니까 지금 졸업을 앞두고 있다가 등등등 해서 동일한 학교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교 다닌 지가 한 19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석사는 졸업을 했고
이제 박사 졸업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저는 이제 우리 학교 출신은 아니에요. 타 학교 오랑캐 출신이긴 한데 아무튼 간에 그쪽 학교에서 19년 정도 다니다가 이제 아마 2016년도쯤에 이제 대학원생인 저한테 님 이거 파이썬 수업 한번 해보실? 해가지고 오케이 콜 해서 그때부터 이제 강사 업무를 같이 담당을 해서 그렇게 된 지는 약 8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제가 원래 다니던 학교에서만 수업을 진행을 하다가 거긴 이제 나름 제 후배니까 전 대학원생이니까 이제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덜 미안한 마음으로 그 친구들이랑 수업 진행하다가 뭐 이 정도면 뭐 1인분은 하는 것 같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작년 겨울에 이제 우리 취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학교들의 원서를 열심히 써봤더니 6군데 학교를 써봤어요. 그랬더니 3군데 학교에 붙더라고. 그래갖고 그 중에 하나인 우리 학교에 지난 3월부터 와서 수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에는 이제 그 1학년 수업 파이썬 프로그래밍 및 실습의 재수강반을 맡아서 진행을 했었고 우리 학교에는 지금 이번 학기에 처음 오게 된 새내기 같은 느낌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일단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 최종 학력은 지금 석사니까 석사가 영어로 마스터고 제가 성이 이씨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스터 2 해가지고 줄여서 보통 저를 마이님이라고 호칭을 하는 편입니다. 저를 교수님이라고 하면 그건 이제 사칭이 되는 거고 강사님 하면 조금 뭔가 좀 그렇잖아요. 뭔가 좀 계급 사회 같은 느낌 나고 막 그런 느낌 들 수도 있으니까 불편한 친구들 있을 것 같아서 다른 친구들도 보통 저를 저렇게 부르니까 여러분도 저를 마이님이라고 호출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는 글쎄요 컴퓨터만 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특이사항이라든가 별도의 자격증이라든가는 별로 없고 그냥 일정 보통 면허를 보유하고 있고 요 앞에 창문 앞에 보시면 지금 수동차 한 대가 서 있는데 그거를 타고 지금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저 지금 9시 반에 수업 끝났는데 막차가 끊겨가지고 집에 못 갈 것 같아요 하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태워다 드리도록 할게요. 등등등이에요. 뭐 제 소개는 요 정도로 하고 그래서 수업 소개입니다. 우리 앱 프로그래밍 및 실습 보니까 우리 학교도 특으로 과목명에 띄어쓰기가 들어가지 않는 게 국룰인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지금 잡혀 있는 상태고 앱 프로그래밍 실습 말고 웹 프로그래밍 실습이라는 수업이 있잖아요. 이제 여름에 6월에 저한테 그 수업도 혹시 담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학과 사무실에서 요청이 오긴 했어요. 근데 제가 양심에 찔려서 그건 도저히 내가 등록금 값을 하지 못할 것 같다 해서 고사를 했는데 보니까 그 수업이 안 열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졸업이 지금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들어야 졸업을 하는 상황인데 저 수업은 아예 개설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밖에 지금 올 수가 없다. 한통속이었습니다. 그 두 수업을 담당하려고 했던 사람이 저였으니까 만약에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조금 이따 어필을 해주시면 혹시나 자리가 꽉 차더라도 뭐 입석표를 산다든가 해서 의자를 하나 옆에서 가져온다든가 해서 일단 여러분 졸업은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앱 프로그래밍 및 실습 수업이고 그래서 뭐 여러분 요즘 핸드폰 뭐 아이폰 아니면 안드로이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어 보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제 기준으로는 기초적인 것들을 간략하게 구경해 보는 걸로 일단 준비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수업 기획서에 뭐 이런저런 내용 적어 놓긴 했는데 보통 잘 안 읽잖아요. 지금 이거 꺼내서 보면 20분 정도 걸릴 테니까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고 그 다음에 주로 쓸 프로그래밍 언어로는 자바를 쓸 예정입니다. 근데 이전에 내가 자바 다루는 수업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객체지향 무슨 수업에서 자바를 하고 있더라고요. 1학기 때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그 수업을 혹시나 들은 적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은 괜찮아요. 특히 탁과 친구들은 못 들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 수업 안에서 기본적인 자바 코드 뭐 선언이라든가 메서드 정의라든가 적는 방법은 물론 이제 주로 자동 완성 기능을 쓰긴 하겠지만 일단 중간중간에 알려드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예 프로그래밍 수업을 아예 들은 적이 없다라면 그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1학년 수업은 아니다 보니까 뭐 파이썬 다루는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수업이라든가 C 다루는 수업이라든가를 듣고 온 상태에서 자바는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 수업을 원활하게
수강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요즘 자바 잘 안 쓰잖아요. 코틀린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특히나 안드로이드 앱 만드는 분들은 자주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수업에서는 일단은 자바를 써서 한 학기 동안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심지어 요즘 요 안드로이드 앱 만들 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해갖고 쓰는데 재작년까지인가는 이게 그냥 엔터 치면 자바 버전으로 안드로이드 앱 만들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만들어 줬어요. 근데 아마도 작년부터인가 이제는 그냥 엔터 치면 코틀린 버전이 나오는 느낌으로 이제 메인스트림이 주목도가 저쪽으로 넘어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우리는 지금 학교에 있고 여러분 아마 다른 수업에서 코틀린보다는 자바를 써서 뭐 예를 들면 네트워크 수업이라든가 그런 걸로 듣게 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올해까지는 자바를 써서 한 학기 동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따가 그 평가 비율 다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일단은 기말고사를 안 보려고 하고 있어요. 대신에 전반부에 좀 내용들을 가득가득 채워서 들고 가고 우리가 지금 일주일에 4시간 수업이긴 하고 일단 잡혀있는 걸로는 2시간 이론 실습으로 잡혀있긴 한데 일단 전반부에는 이런저런 내용들을 살펴보는 거 위주로 채워서 들고 가고 시원하게 중간고사 보고 후반부에는 여러분 각자 본인이 만들고 싶은 그리고 만들 수 있는 조그만 앱 하나를 직접 만들어 보고 그걸 이제 일종의 기말 대체 좀 큰 과제 같은 느낌으로 프로젝트로 들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수업 소개는 이 정도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자 요거는 수업 계획서에 적혀있던 내용 조금만 요약을 해서 살짝 들고 와 봤어요. 그래요. 손 들라고 하긴 좀 그러니까 우리 중에 아마도 이 수업으로 지금 프로그래밍 인생을 시작하려는 친구들이 혹시나 있습니까? 나 이전에 파이썬 수업이라든가 등등 단 하나도 들어본 적 없다. 혹시나 앉아 있습니까? 그 측면에 대해서는 조금 다행인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간에 이제 저도 학교에서 이런 수업들 저는 이제 1학년 수업하는 거 좋아하는 편이라서 파이썬 다루는 수업, C 다루는 수업 위주로 이전까지 진행했었는데 자 그런 학교에서 진행하는 이런저런 과제라든가 예시 코드라든가 등등이랑 비교했을 때 지금 당장 내가 실제로 동작하는 안드로이드 앱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거는 어떤 측면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다양한 거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자유도가 높아진다라고 여러분은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확대를 해서 보면 반대로 이전보다 자 이전에는 예를 들면 C 코드를 짠다 칩시다. 파이썬 코드를 짠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뭐 컨트롤 N 같은 거 눌러서 새로운 .py 파일 만들고 거기다가 내가 적고 싶은 내용 그냥 쭉 엔터 쳐가면서 적고 마지막에 뭔가 뭐 녹색 화살표라든가 그런 버튼 누르면 그 프로그램을 있는 그대로 실행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 프로그램의 실행은 내가 그 .py 파일에 적어놓은 내용 맨 위에 있는 문장부터 차근차근 실행해서 맨 아래에 있는 문장 실행하면 전체 프로그램 실행이 끝나는 그래서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 사이의 중간 흐름을 전부 다 여러분이 구성할 수 있는 그래서 뭔가 잘 안 돌아간다. 100%내 책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법한 정도로 여러분의 어떤 제어할 수 있는 능력, 컨트롤할 수 있는 범주가 매우 넓은 상태로 이제까지 과제라든가 예시 코드를 접해왔었을 거예요. 물론 이제 내 맘대로 코드를 짜는 건 아니고 과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교수님이라든가 조교님이 미리 정해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분이 기승전결을 전부 다 구성을 해야 되긴 했지만 일단은 그 외에 다른 부분들도 전부 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나 이 문장 여기다가 이렇게 적을래. 그다음에 그 안에다 수식을 이런 식으로 괄호 안에다가 채워놓고 마지막 엔터를 치겠어와 같이 결정을 하는 게 가능했었을 거예요. 근데 안드로이드 앱 같은 느낌의 좀 더 사용자가 봤을 때는 좀 더 화려한 느낌의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자 안드로이드 앱도 기본적으로는 우린 자바를 쓰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손으로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 같은 것들도 전부 다 그냥 우리 앞에 있는 데스크탑이랑 큰 차이가 없는 컴퓨터에 불과합니다.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앱 같은 거 만들 때는 그냥 뭐 C 같은 경우는 메인이라는 특별한 이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메인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중괄호 열고 닫고 사이에다가 우리가 무슨 내용을 적냐가 전적으로 우리가 만드는 C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물론 다른 곳에다가도 코드를 적을 수 있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안드로이드 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 앱
사용자가 처음 버튼 눌렀을 때, 아이콘 눌렀을 때, 프로그램 실행을 시작했을 때부터 우리 앱의 끝이라는 게 보통 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통 카카오톡 같은 거 메시지 보낸다 칩시다. 맨 마지막에 뒤로 버튼 연타해서 앱 종료하나요? 보통 그러지 않죠. 우리가 켜고 싶다 할 때는, 그러니까 지금 메시지 보내야 할 때는 앱 아이콘을 눌러서 킬 거예요. 사실 그때 이전까지는 안 켜져 있다가 지금 켜지기 시작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을 때 아이콘을 누르고 채팅방 중에 하나 골라갖고 내가 보내고 싶은 메시지 적고 마지막에 화살표 버튼 눌러서 메시지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카카오톡이라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한테는 별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전부 다 우리 앱이 정상적으로,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메시지 전송이라는 사용자가 꿈꾸고 있는 목표를 정확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요전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내용물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중괄호 안에 무슨 내용을 적을 거냐를 조금 더 나눠 가지고 생각해 가면서 이전과는 다르게 .py 파일 전체 내용을 정한다, 메인 함수 정의 전체 내용을 정한다가 아니라 여기 있는 저거, 여기 있는 저거, 이 메서드는 어떤 상황에서만 실행되는 거니까 여기다간 이 코드를 지금 적어놔야겠구나와 같이 전체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제어하는 게 아니라 부분 특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각의 코드를 나눠가면서 적어야 되는 그런 경험을 새로 하시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보다 좀 더 제한된 틀 안에서 여러분의 목표를 달성해보는 그런 연습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여러분 나중에 뭐 우리 요즘 평균 연령 뭐 120세 넘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 20대잖아요, 대부분. 뭐 앞으로 100년 동안 대학생 할 거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졸업할 거고 언젠가는 회사 가서 코드를 치게 될 건데, 그때 가서도 자, 여러분 예를 들면 네이버에 입사를 했다 칩시다. 네이버 가서 네이버.exe라는 프로그램의 메인 함수 코드를 작성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그런 게 존재는 할까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여러분은 그 네이버라는 엄청 커다란 서비스 안에 가장 핵심에 해당하는 함수 같은 코드 덩어리 내용물을 접근하게 될 가능성은 0에 한없이 수렴하게 될 거예요. 신입사원 입장에선 더더욱 그럴 거고요. 결국은 여러분 회사를 가든 연구소를 가든 전체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회보다는 아마도 이미 작성돼 있는 뭐라고 할까요? 뭐 라이브러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곱상하게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미리 구성돼 있는 구조 안에서 내가 지금 접하고 있는 매우 스페시픽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파일 안에 조그만 중괄호 안에 지금 당장 적어야 되는 코드를 적어가면서 월급을 벌게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감안하면 유전 과제 코드들, 예시 코드들 접할 때랑은 조금 다른 요 수업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 그런 내용물들이 조금은 더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하는 게 일단 이 수업의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렇긴 한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드로이드 앱 또한 하나의 어엿한 자바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파이썬 프로그래밍 및 실습 수업이라든가 등등 이전에 배웠던 다양한 기초적인 관념들이 여기도 지금 고스란히 적용돼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비록 메인이라든가 이런 하나의 중괄호 열고 닫고 내용물을 우리가 구성하는 건 아니기는 하지만 아무튼 간에 이 프로그램, 이 안드로이드 앱의 전체 실행 흐름은 여러분이 어떤 문장을 어디다가 어떻게 적어뒀냐에 따라서 그 흐름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차 분기 반복이라든가 그런 거 들어본 적 있겠죠? 그 다음에 C 배웠으면 선언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겠죠? 선언이 뭡니까? 우리는 C 수업을 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파이썬에는 없지만 일단 자바에는 선언이 존재해요. 여러분 자주 적게 될 겁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을 어디다가 어떻게 적어뒀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예를 들면 I라고 적어놓은 요 한 글자가 뭐로 간주될 것이며 그 근처에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기호를 추가로 적을 수 있게 될 것이냐 등등이 전부 다 결정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게 이제 선언에 들어가 있다 얘기할 수 있겠죠. 아무튼간에 코드 실행 흐름뿐만 아니라 각각의 문장들이 목표대로 실행되려면 예를 들면 한가운데 있는 로그인 버튼을 눌렀을 때 내가 원하는 다음 화면으로 전환을 시키고 싶다 할 때는 그 버튼을 눌렀을 때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위치, 예를 들면 어떤 변수, 인트 형식 변수 자리라든가 등등 메모리 위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값이 미리 담겨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자리에 미리 적절한 숫자, 예를 들면 뭐 true, false라든가 1, 2, 3이라든가 비밀번호라든가 등등을 담아 놓은 상태에서 그 문장이 실행될 수 있게끔 만드는 코드 흐름에 비견되는 데이터 흐름에 대한 생각도 같이 가져가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런 기본적인 관념들은 이전에 파이썬 프로그램, C 프로그램 만들었을 때 여러분이 느꼈던 거랑 완전히 동등하게 하나의 어엿한 자바 프로그램인 안드로이드 앱 안에도 들어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그걸 우리가 시작부터 끝까지 순차적으로 다 적는 건 아니기는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이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문장, 적절한 는이라든가 등등을 적어가면서 저 두 가지 흐름을 내 목표에 맞게 구성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간극, 평소랑 많이 다른데 사실 좀만 확대해서 보면 이전에 배웠던 거 그대로 쓰면 된다 라는 거를 조금씩 조심스럽게 우리가 메꿔보면서 이 프로그래밍에 대한 전반적인 시야를 한 겹 더 넓게 가져가는 게 이번 수업의 목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행히도 우리가 지금 ICT 안드로이드과는 아니잖아요. 융합전공이긴 한데 우리가 이 앱을 만드는 거는 진짜로 내가 앱 만드는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취직하기 위한 그런 고수준의 지식들을 여기서 가져가기보다는 그런 동네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적인 아이디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기초적인 프로그래밍에서 앱의 실행 흐름, 앱의 데이터 흐름까지 우리가 엿볼 수 있을 법한 그런 단계를 마련한다든가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16주 수업을 진행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일단 가져가 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수업을 듣는다 해서 당장 뭐 안드로이드에서 쓸 수 있는 카카오톡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그런 거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는 아니에요. 아마도 그거는 우리가 16주, 우리 일주일에 4시간이죠. 2의 6승에서 64시간 가지고는 사실상 불가능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카카오톡 MK2 같은 걸 64시간 안에 만드는 건 불가능할 거예요. 만약 그걸 진짜 성공한다면 엄청 대단한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우리는 저걸 추구하기보다는 방금 얘기했듯이 요 안드로이드를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들, 프레임워크들의 의의를 탐미하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공부에 다음 단계에 임하실 수 있도록 그런 약간의 교양 측면에서의 접근을 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그 단계 하나하나를 조금씩 우리의 시야를 한 단계씩 넓혀가는 식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시작점은 그리 어렵지 않게 천천히 준비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한 학기 동안 조금씩 우리 자신의 알매 폭을 조금씩 넓혀보면서 진행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평가 관련해서는 이 정도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이 비율로 지금 올라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시험을 볼 거고 시험은 한 번만 볼 거예요. 중간고사. 그래서 그 친구가 비율이 좀 높게 들어갔고 제가 지금 이런 수업들 자주 진행해 봤을 때 보통 이 중간고사가 가장 분산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마 이게 상대평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이제 35%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잖아요. A 비율, B 비율. 그래서 그 커트라인을 결정짓는 건 보통은 요 시험으로 간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간에 시험 공부 잘 해서 미리 잘 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후반부에는 기말고사 대신에 여러분만의 앱 하나 만들어 보는 시간으로 실습 위주의 시간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과제가 하나 내지는 2개가 나갈 것 같아요. 그거 이제 10%로 들어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그 LMS로 출석을 10%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기타 점수는 10%를 잡아놨는데 기본적으로는 만점을 드릴 거고 반면 이제 우리 학교도 그 재수강 하는 친구들 예를 들면 재수강을 한다면 최대 A-까지밖에 드릴 수가 없다라든가 B+라든가 등등 그런 제한 조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재수강생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점수 재봤더니 전체 석차 1등을 했다와 같은 상황에서는 그 친구가 재수강생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한 등수가 될 수 있게끔 이 기타 점수를 줄여서 보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예를 들면 B 플러스라든가 받게 될 친구 한 명이 그 친구가 내려감으로써 A 쪽으로 올라가는 식으로 그렇게 보정을 하는 용도로만 활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그래서 요 구체적인 뭐 출석 어떻게 한번 결석하면 몇 점을 깔 거냐 등등은 다다음 주쯤에 별도의 안내문을 미리 만들어서 올려놓고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얘기했고 궁금한 거 있습니까? 요 수업이라든가 등등 관련해서 없으시면 나중에라도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빠른 퇴근을 위해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뒤에는 이제 좀 행정사항 같은 게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오픈톡방을 하나를 열었어요. 그래서 우리 수업용 익명 톡방 안내해가지고 지금 슬라이드를 준비를 해놨고 우리 수업 이름 적혀 있는 익명 오픈톡방을 지금 오늘 아침에 지금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훨씬 더 액면가가 높은 친구들이 많이 앉아있는 것 같긴 한데 어르신들이 앉아있는 것 같긴 한데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단은 저는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기초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러니까 뭔가 복잡한 걸 우리 수업에서 영차 해가지고 올라가서 도달하는 그런 것보다는 기초적인 토대 부분을 베이시스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이런 앱을 만든다면 당연히 이렇게 짜야지와 같이 좀 더 편하게 여러분이 코드를 앞으로 짜실 수 있게 다져놓는 거를 목표로 보통 수업을 진행하는 편이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지금 현재 상태와 무관하게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약간의 뭐라고 할까요? 리프레시 할 수 있는 좀 더 재점검의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이 활용을 해보시면 아마도 좀 더 유의미하게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400명 톡방 들어가면 이제 막 뭐 프린트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와 같은 질문들이 이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2, 4학번 친구들이 올릴 예정이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구경해 보면서 이번 한 학기 동안 우리 수업은 16주 64시간짜리 수업이지만 요거 종강 딱 맞이하면 여러분이 좀 더 수월하게 다음 학기 수업이라든가 아니면 융합전공 관련한 다음 수업 내용물들을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는 그런 기점으로 같이 한번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마무리하면 일단은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살짝 조사하고 오늘은 빠르게 집에 가도록 합시다. 저한테 할 말 있다 하는 친구들은 하고 가셔도 됩니다.